설레는 두 남자의 사랑을 한 폭의 명화처럼 담아낸 내 손끝에 너의 온도가 닿을 때 리뷰 시작합니다. 고 호태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호태는 어릴 적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시골집에는 자신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형이 있어요. 동네 형은 개인의 가족사로 인해서 호태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형은 학교 빈 교실에 앉아 어릴 적 호태가 쓴 그림 일기를 읽고 있어요. 형은 집에 도착했다는 호태의 문자를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나온 연출이 다 큰 남고등학생 2명인데 마치 어린아이 2명이 골목대장 놀이하듯 표현되는데요. 이 모습이 참 아련하고 예쁘게 연출된 것 같습니다. 형은 많이 컸네 호태 라며 제법 형 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 호태 그런 취급이 달갑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게 둘은 2년 만에 재회를 해요. 방 안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모범 수험생 동희형. 그런 그의 곁에서 맴돌며 그를 쳐다보는 호태가 있습니다. 호태는 침대에 엎드려 누워 만화책을 보는 척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형에게 시선이 가죠. 호태는 수영을 해요. 그리고 첫 수영선수 집합에서 군기 잡는 주장에게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며 개기는 태도를 취하는데 주장은 뭐라 하지 않고 너가 동희형 동생이라 참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호태 동생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데 이런 취급이 너무나 싫어 보이네요. 공부하다가 늦게 집에 귀가한 동희 형에게 야 김동희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라며 곧 죽어도 형 소리는 안 하는 호태죠. 공부 잘하는 1등 동희에게 자기도 수영으로 1등 하겠다며 자신감 넘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기 보러 오라며 꼬드기는데 동희 형은 알겠어 갈게 지수 보러 유지수 보러 라고 호태를 약올립니다. 대답을 재촉하는 호태에 못 이겨 그래 너 보러 간다 라는 동희 형의 말을 기어코 듣고는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며 호태는 웃지요. 다음날 수영 시합에서 1등을 하지 못한 호태는 수영장 뒤편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그런 호태를 찾아온 것은 동희 형. 동희 형은 아이처럼 쪼그려 울고 있는 호태 앞에 기울여 앉아서는 그냥 울어라 분 풀릴 때까지. 네가 지고 나서 분에 못 이겨 우는 거 멋있더라. 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약해 보일 거라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겁나 세 보여. 라고 위로해주죠. 집에 돌아가는 길 울었던 거에 대해서 놀려대는 동희에게 삐져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말하던 중 동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해가 어느 정도 뉘엿뉘엿 넘어가며 주홍빛으로 세상이 물들며 동희 뒤로 물 분수가 뿌려지는데 짜증을 내던 호태의 눈에 해맑게 웃고 있는 동희의 얼굴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곤 요즘 들어 웃지 못하던 동희가 웃는 모습을 보며 흡족해하는 호태였죠. 집안 마당에서 덤벨을 들고 운동하는 호태와 집 마루 끝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희가 나옵니다. 동희의 책상 위에는 작은 손거울이 놓여 있는데요. 동희는 자신도 모르게 손거울을 호태에게 비춰보게 됩니다. 햇빛이 손거울에 반사되고 그 반사된 빛이 호태의 몸을 스치게 되는데 그 빛은 호태의 다리부터 허리, 팔목, 팔뚝, 어깨, 그리고 끝에는 호태의 눈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손거울로 호태와 눈이 마주친 동희는 서둘러 책상을 정리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죠. 특히나 이 장면은 설렘을 증폭시켰던 그리고 아슬아슬한 동희의 속마음을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쏟아지는데요. 기분 좋아 웃는 호태를 보며 신기한 듯 따라 웃던 동희는 호태를 따라 시원하게 비를 맞으며 즐거워해요. 그리고 터널 밑으로 비를 피한 둘은 젖은 옷에 물기를 짜내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옛 추억을 회상하죠. 또다시 생각난 듯 동희가 질문해요. 왜 너는 형이라고 안 하냐? 그의 물음에 호태는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악력이 약한 듯 옷 물기를 짜내는 걸 어려워하는 동희에게 다가가 호태가 그의 옷깃을 비뚤어 쥡니다. 그러다 둘이 눈이 마주치는데 호태의 눈동자가 불안한 듯 흔들립니다. 깊이 빨려가듯 서로의 눈이 마주친 이 장면은 사랑에 빠진 두 남자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동희는 악몽에 시달려요. 그의 침대 밑에서 잠을 자던 호태는 신경 쓰이듯 바라보다가 끝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동희의 침대 위로 올라가 등을 맞대고 눕게 됩니다.
그런 호태의 등으로 다가오는 동이는 호태의 옷깃을 잡고 얼굴을 그의 등에 가까이 묻습니다. 이때 동이의 숨결이 호태의 살결에 닿으며 간지럽고 동이의 발가락은 호태의 발가치로 닿게 됩니다. 그날 밤 동이는 버티기 힘든 마음을 느꼈죠. 그리고 동이는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신을 원래 뭐든 변하는 거니까 그냥 나도 변한 거야 라고 둘러댑니다. 볕이 좋은 날 두 사람은 마루 위에 앉아 토마토를 먹는데요. 호태가 질문해요. 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냐고. 동이도 거울처럼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호태는 운동하려고 여친 안 사귄다고 심플하게 대답하는데 그런 그의 대답에 다행이라 대답했던 동이죠. 그리고 손에 쥔 토마토즙이 호태의 팔목을 타고 흐릅니다. 동이는 손가락을 가져다 대 팔목에 흐르는 붉은 토마토즙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당황한 호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를 벗어나죠. 운동 마치고 나온 호태를 따라온 여학생 한 명이 다가와 사귀자고 묻는데 생각도 않고 그러던지 라고 대답하는 호태예요. 하지만 정작 호태의 시선은 동이를 따라갔죠. 단어상 여자친구인 여자친구와 하교하던 길에 계란 사오라는 동이의 문자에 한다름에 계란을 사대고 집으로 간 호태는 얼굴에 상처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의 얼굴을 확인한 동이는 걱정스레 물어보는데 계란 사오느라 헤어졌고 그래서 한 대 맞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미소 짓는 동이가 화면에 잡힙니다. 다른 날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게 된 동이는 상처받은 표정을 하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교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보이는 듯한 동이가 나와요. 그렇게 해가 지고 밤 늦은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는 동이가 걱정이 되었던 호태는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다름에 달려와 걱정했다고 사람 미치게 만들 거냐고 윽박 지르는 호태에게 동이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진짜 미치게 하는 게 누군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말로 야야 거리는 호태에게 너 형이라고 안 불러? 라며 핀잔하는데 우리 호태는 못해! 안 해! 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리곤 호태의 손에 팔목 잡혀 이끌려 집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그날 밤 잠들어 있는 호태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걱정되었던 동이는 남몰래 자리에서 일어나 교복 주머니에 연고를 넣어둡니다. 또한 자신의 필통 속에도 연고를 하나 넣어두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잠들어 있는 호태의 얼굴을 쳐다봐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동이가 공부하는 교실로 찾아온 호태는 동이의 파란 노트를 발견하곤 열어보게 돼요. 동이가 끄적인 그림 뒤로 호태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곤 깜짝 놀라죠. 잠시 후 교실로 들어온 동이는 상처난 호태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줍니다. 그런 동이를 바라보며 그림 그릴 땐 주로 뭘 그리냐고 질문해요. 그리고 자기 왜 그렸냐고 대놓고 질문하죠. 문득 외롭다 말하는 호태에게 동이는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공부도 알려주고 모르는 건 가르쳐주겠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동이의 생일 겸 바닷가를 찾아오게 돼요. 둘은 함께 걸으며 잠깐의 시간을 보내는데 생일이니 집으로 오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허탈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호태는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동이는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알고 보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생일날 맞고 얼굴에 상처가 생겨 돌아온 동이는 호태가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동이의 상처난 얼굴에 연고를 발라주던 호태는 동이가 자신에게 연고 발라주던 때가 떠오르며 이상한 기분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몸에 상처가 난 동이는 끝내 마음의 상처가 못 견디게 아파 호태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눈물을 흘리게 돼요. 다음 날 교실 앞에 화가 난 호태의 전 여친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태는 분노한 두 여학생에게 얻어맞고 보건실로 주랭랑 도망을 치죠. 거기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동이가 있었습니다. 전 여친이었던 두 학생이 문을 부술 듯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키지 않기 위해 호태와 동이는 커튼 뒤로 바짝 붙어 숨게 되죠. 보건실에 새하얀 빛이 커튼 너머로 새어 들어오고 이 순간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묘하게 날선 기류를 느끼게 됩니다. 탁! 호태가 동이를 감싸듯 어깨 너머로 창문을 짚어냅니다. 그리고 김동희, 너 키스해봤어? 그럼 가르쳐줘. 라고 말합니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에 서로의 숨소리만 거칠어진 상황에서
동희가 말합니다. 형이라고 부르면. 그러자 머뭇거리던 호태는 응대하죠. 동희 형, 좀 가르쳐 주세요. 키스,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곤 동희는 홀린 듯 살며시 호태의 턱 끝을 잡은 채 눈을 감고 호태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느리게 포갭니다. 둘은 그렇게 살 떨리는 첫 키스를 나누게 돼요. 동희는 돌아가던 길에 그 키스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호태를 피해 집으로 먼저 돌아가죠. 기다리고 있던 호태는 왜 자신을 피했냐며 혹시 키스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다그치죠. 하지만 동희는 그깟 키스가 뭐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피하겠냐며 둘러댑니다. 그런 동희에게 호태가 말해요. 어떻게 하면 사소한 걸 묻고 대답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자기가 뭘 하면 되는 건지, 뭐든 다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호태를 바라보던 동희는 애써 모른 척 자리를 옮기며 지금처럼 지내자는 말을 해요. 그 말에 호태는 몇십 년 후에도 옆에 딱 붙어서 어디 안 가는 이런 사이가 될 거냐면서 귀여운 소리를 해대요. 그리고 동희가 가는 대학교 근처라도 가고 싶었던 호태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죠.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동이지만 이 동네가 좋다며 멀리 떠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집 거실 가운데에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만화책을 보고 귤을 까먹으며 보내는 달콤한 시간이었죠. 문득 누워있는 동희의 입안으로 귤을 하나 집어넣어준 호태는 못 이길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 누워있던 동희의 몸 위로 몸을 겹쳐 올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한 번만 더 가르쳐주면 안 되냐?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딱 한 번만. 이라며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이 키스를 퍼붓던 호태를 미치며 동희가 벗어나죠. 이 키스신 이렇게 야해도 됩니까? 그리고 동희는 근처 대학 가는 것을 접고 서울로 대학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분명 이곳에 남지 않는 것을 후회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면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희가 비춰집니다. 동희는 호태를 피하고자 한동안 호태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지요. 그걸 눈치챈 호태는 자러 들어간 척 집에 불을 끄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마주치게 된 두 사람. 언제까지 자신을 보지 않을 거냐고 호태가 물어요. 지난밤 동희에게 키스한 후 동희에게 밀쳐지며 생긴 얼굴 상처와 함께요. 그리고 그날 일에 대해 실수라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동희는 그런 호태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독백해요. 미안. 나만 너 안 좋아하면 다 괜찮아지는 건데 방법을 모르겠어. 라고요. 다음날 동희는 호태를 만나기로 하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립니다. 호태는 한달음에 달려가요. 그리곤 노란 꽃 한 송이를 내밀죠. 얼음 같던 둘의 분위기는 사그라들며 그 꽃을 본 동희는 꽃처럼 예쁘게 웃은 후 예쁘네,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난번 못 간 바닷가를 함께 가게 됩니다. 호태가 물어요. 이제 나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동희는 그만 까불고 형이라고 부르면 이라 말하네요. 그런 동희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도리를 여며주며 형이라고 부르는 것 빼고 다른 건 어떤 거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잊고 아이처럼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동희의 가방에는 아까 호태가 주었던 노란 꽃이 가방에 매달려 있죠. 바닷가 중간에 기념 촬영지가 있어요. 동희는 여러 장, 혼자 서 있는 호태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 둡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그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게 돼요. 둘은 잠시 서점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데 호태가 구석진 곳에서 책을 읽다가 슬쩍 잠이 들어요. 그때 호태의 핸드폰으로 여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오는데 동희는 호태의 핸드폰과 자신의 핸드폰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든 호태가 자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올 때 슬며시 호태의 오른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죠. 집으로 돌아온 동희는 자신의 방 정리를 하는데 마치 이사갈 것처럼 한다며 호태가 서성거리며 말해요. 그리고 동희는 오늘은 얘기나 하자며 같이 자자고 자신의 방에서 자라고 호태에게 말해요. 그리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동희의 머리칼을 대신 말려줍니다. 그동안 호태가 질문해요. 핸드폰은 왜 꺼놓은 것이냐고요. 동희는 작은 목소리로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드라이어 소리에 이 말을 듣지 못한 호태죠. 다음 날은 동희의 학교 마지막 날이었어요.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는 호태의 물음에 동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그리고 호태는 한참을 학교 앞에서 동희를 기다립니다. 그때 오지 않던 동희가 호태에게 다가와 말해요. 자신은 이제 서울로 갈 거고 몇 년 동안은 이 동네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왜 갑자기 서울이 가고 싶어진 거냐 묻는 호태의 말에 말했잖아, 뭐든 변한다고 라 말합니다. 그런 동희에게 호태가 애절하게 부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만 있을 테니 이곳에 남아달라고요. 하지만 동희는 너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 말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배경으로 동희는 호태를 마지막으로 안아보게 됩니다. 동희가 떠나고 호태는 동희가 자주 공부하던 빈 교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동희를 원망하죠. 곧 동희는 어릴 적 자신의 그림일기를 발견합니다. 펼쳐보던 호태는 그림일기의 뒷장에 동희가 그린 그림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엔 호태의 수영하는 모습, 둘이 함께 비를 맞고 걸어가던 모습, 잠든 호태의 얼굴, 그리고 노란 꽃을 배경으로 서 있는 호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이걸 확인한 호태는 절규합니다. 호태는 분노한 감정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다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다친 호태의 소식을 들은 동희는 호태에게 전화를 겁니다. 괜찮냐는 동희의 질문에 괜찮지 않다며 다리가 박살났는데 괜찮을 리 있겠냐고 반문하죠. 마치 동희 너가 떠나서 자신의 심장이 박살났다는 말처럼 들려 가슴 아팠던 장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에서 호태가 있는 병원까지 찾아왔던 동희였지만 정작 호태의 병실로 찾아가지 못하던 동희였죠. 먼 발치에서 잠든 호태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떠난 동희를 알아차린 호태는 모른 척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동희와 함께 갔던 바닷가를 찾아간 호태는 둘이 함께 사진 찍었던 관광지에서 꿈처럼 그곳을 찾아온 동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재회를 끝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비의도적 연애담 스피노프 드라마 내 손끝에 너의 온도가 닿을 때. 풋풋하지만 아슬아슬한 두 남자의 사랑을 한 폭의 명화와 같이 담아낸 드라마였는데요. 비의도적 연애담을 안 보신 분들이라도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되어 추천드리며 드라마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엘 주주의 비주, 비엘 읽는 회계사 엘이었습니다.